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가족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해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가장 현명한 어떤 삶의 양식이구나 하는 것을 챙겨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가족. 참,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가족이 머리 아픈 이유는 뭐냐? 바꿀 수가 없다는 거 있죠. 그죠? 여러분, 인생을 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바꿀 수 없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모도 바꿀 수 없고, 그죠? 자식도 바꿀 수가 없고, 그죠? 이렇게 어떻게 사고 파는 물건 같으면 어떻게 해버리겠는데, 그죠? 교환 이래가지고 돈 주고 교환하고 하겠지만, 그죠? 그게 교환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또 태어난 우리가 조국이라는 이런 것들도 이미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가까이서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가족이다. 이거죠. 가족.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다뤄보았습니다만, 어떤 기운을 가지고 내가 태어났을 때, 그것을 낳아주는 존재가, 자, 수가 오행적으로 무엇을 낳고요? 목을 낳고, 그죠? 또 수와 짝이 되는, 토가 무엇이 되고, 어머니의 남편을 의미하므로 결국 본인을 기준으로 하면 아버지가 되죠, 그죠? 그래서 부모, 자기 자신 이렇게 무리지어서 오행적인 어떤 기능이나 운동성을 쪼개보시는데 이게 서로 다르다 했죠, 그죠? 서로 다르니까 결국은 한 집에서 오랫도록 머무르면 그 사이에 결국은 주고받고 펼쳐지고 쭈그러들고 하는 이런 어떤 기운적인 회복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조금 더 확장한다면 우리가 이제 자식들까지도 또 같이 확장을 하면은 또 근무의 기운은 무엇에 속하고, 자식에 속하고, 그죠? 자식. 또 본인의 어떤 그 배우자의 기운도 남자를 했을 때는 이 토가 이 자식이 또 배우자가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물론 여기 이제 음양을 따져서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이걸 토는 뭐냐면 재성이라고 하는데 보통 부친을 편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인을 배우자를 정제라고 하죠. 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여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수를 뭐예요? 토가 극하죠. 그러니까 목을 극해주는 존재가 되므로 이제 이 금이 뭐냐면은 남편의 역할이 되고 자식의 여자는 뭐냐면은 화가 또 자식이 돼요. 자기가 낳은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낳은 것이 그래서 자식이 되고 이렇게 글자들이 뭐냐면 목, 화, 토, 금, 수 전부 다 다르죠, 그죠? 남자를 기준하건 여자를 기준하건 이런 식으로 가족의 어떤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활동력이 결국 다를 수밖에 없다. 봄이 강해지면 가을이 약해지고, 가을이 강해지면 봄이 약해지고, 그죠? 이런 식으로 강약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근데 더 이제 우리가 세밀하게 쪼개서 가족 관계를 구성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간단한 이제 원리를 가지고 그 부모 자식과의 활동력을 우리가 다시 비교해 보는 것을 무엇으로 띠로서 한번 쪼개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띠는 이제 이 기운적인 것을 떠나서 띠가 상징하는 그 그룹에 의해서 결국 이 운동성이나 사회성이 달라지거든요. 그 띠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집에 그런 띠가 있다는 것은 그런 기운이나 운동을 가지고 살아갈 존재가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띠끼리의 관계가 이제 만들어질 때, 자, 하나의 어떤 무리를 지어서, 삼합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삼합 보통 이제 우리가 삼합은 삼재를 같이 쓰죠. 삼재라고 우리가 돼지, 토끼, 양 이런 띠가 있을 때 이 돼지, 토끼, 양 띠는 언제가요? 삼재가 뱀띠해, 말띠해, 양띠해에 뱀, 말, 양띠해에 뭐가 드느냐? 삼재가 들죠. 똑같이 이렇게 무리지어서 뭔가 운동이나 방향성이 많이 만들어지는 그룹을 뭐라고 하느냐? 삼합이라고 해요. 삼합. 셋이서
합해져서 비슷한 어떤 목적, 운동, 이런 것을 닫아주거나 열어준다, 이거죠. 예, 닫아주거나 열어주거나. 그것을 이제 상징하는 통로면서 예, 서로 무리지으려고 하는 것이 삼합인데, 예, 돼지, 토끼, 양, 그 다음에 원숭이, 쥐, 용, 예, 그 다음에 뱀, 닭, 소, 사유축이죠. 그 다음에 범, 말, 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범말개 다음으로 오는 거는 또 이제 돼지, 토끼, 양 이렇게 또 무리지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위에 이제 있는데 쓴 이유는 예, 이게 그냥 그 무작위로 쓴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하여요? 그러니까 기운의 선후, 기운을 그 사람이 타고났을 때의 기운의 선후 관계를 지금 쭉 매겨놓은 겁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은 자, 여기서 해 다음에는 뭐가 있죠? 우리가 저 12지지를 쭉 나열했을 때, 해 다음에 뭐예요? 쥐띠죠, 그죠? 그 다음 쥐 다음에, 소 다음에, 축 다음에 뭐예요? 인, 그죠? 인 다음에 묘 다음에 진, 그죠? 진 다음에 사. 이렇게,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위칸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기운이 좀 더 앞서 있다. 또 앞서 만들어진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선언하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축, 인, 묘,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일진이 됐든, 달이 됐든, 이게, 자축이면, 자가 뭐냐면 동짓달이거든요. 그럼 동짓달, 섣달, 정월, 그 다음에 2월, 3월, 이런 식으로 나가죠. 음력으로, 숫자로 하면 11, 12,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이제 어떤 기운이 만들어졌다 이래서, 뭐 어떤 기운이 쭉 입춘이 왔다, 이 부분을 가지고 입춘이죠, 그죠? 예, 입춘이 기준이 돼서 이제 이때 들어왔을 때에, 자, 하늘과 땅 사이에 뿌려지는 기운. 자, 범인자가 주로 예를 들어서 목운동 중에서도 대체로 어떻게 위로 쭉 솟아오르는 기운이라면, 토끼 묘자는 뭐냐면 위로 가면서 약간씩 이렇게 흔들리면서 벌어지려는 기운이에요. 벌어지려는 기운. 그러니까, 오르긴 오르되 쭉 올라온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이제, 좌우로 흔들리면서 아지랭이 피어나는 그런 노래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지랭이 피어나는 내 고향? 그 노래 있죠? 아지랭이 언제 펴요? 가을에 핀다, 봄에 핀다. 봄에 이 토끼 묘자의 작용이 뭐냐면 양기가 이글거리면서 뚫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동짓달에 뭐냐면 양기가 이때가 가장 뭐냐면은 차가운 기운이 많죠? 밤이 길죠? 밤이 길때 동지를 넘기면서 뭐가 돼요? 날이 조금씩 길어지죠. 그럼 여기 양기가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를 뭐냐면 일양지처. 양기가 하나 만들어져서 이제 밖으로는 음기에 갇혀 있고 양기가 하나 만들어져서 안으로부터 점점 밖으로 나오려는 상태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 소축자는 그러면 뭐냐면 무슨 양? 이게 일양이라면 이양, 이는, 그 다음에, 묘는, 그죠. 굉장히 쉽죠. 이게, 웬만하면 하면 다, 초등학생들도 가르쳐 보면, 토끼면, 그래, 용진자로 오양, 이라거든요. 막, 저요, 이게, 사회 육양 다음에 뭐냐, 오에 이르면, 이 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음력으로 우리가 치면 하지가 들어있을 겁니다. 자, 하지에 이르면, 즉, 육양지체에 이르는 거죠. 양기가 밖으로 하나하나 밀고 나와서 전체적으로 다 양기가 다 펼쳐져 있는 상태가 육양의 위치에 이르고. 그래서 육양을 상징하고 있는 그 뱀이라고 하는 동물은 뭐가 없어요? 다른 동물과 비교하면. 다리가 없죠, 그죠? 다리와 발이 없죠, 그죠? 다리가 발이 없는데 다녀요, 못 다녀요? 무슨 힘으로? 무슨 힘으로 다리와 발이 없이 다니에요? 비늘로 다니죠, 그죠? 그러니까 양기가 넘쳐나서
이글거리면서 다 이제 그죠. 예. 발이 없어도 그죠. 이게 그리고 우리 차가 있다면 차보다 더 빨리 하늘에 뭐가 있고요? 비행기죠. 그 비행기가 뭐가 없는 거예요? 발이 없는 거죠. 그죠? 발이 없이도 뭐냐면은 확 움직일 수 있죠. 그죠? 예, 그러한 뭐 양기가 극도로 넘쳐 있는 상태가 뱀사자다. 그 마로자에 이르면 어떻게 돼요? 마로자에 이르면은 하지에 이르러서 이제 가장 밖으로는 뭐예요? 낮이 길어졌지만 이제 하지를 넘기면서부터 이제는 밤이 점점점 길어지죠. 해가 짧아지고. 그럼으로써 뭐냐면 음기가 차츰차츰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일양이라는 것은 6개의 어떤 이렇게 음양의 어떤 그 부분을 우리가 쪼개줬을 때 자는 뭐냐면은 오음에 갇혀있는 나머지 오의 음기에 갇혀있는 양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뭐냐면 보통 우리가 그 씨앗 이름에 보통 자를 많이 붙이죠. 그죠? 결명, 자, 오미, 자, 이런 식으로, 그죠? 예, 이 자자를 붙여서 그 자자는 뭐냐면 갇혀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음기에서 딱딱하게 갇힌 씨앗처럼 이렇게. 그런데 안으로는 뭐예요? 그걸 원래 볶아버렸다. 예, 씨앗을 볶아버리고 난 뒤에는 그게 발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타버렸으니까, 그죠? 그 상태에서 타버렸다. 예. 그리고 안에 우리가 자연 상태로 두면은 뭐예요? 양기가 들어있어서 이게 여기 밖으로 펼쳐지려는 어떤 기운이 맥동하에 있는 상태다 말이죠. 마찬가지로 오에 이르면은 밖으로는 한참 더운 기운이 강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제 차가운 기운이 차츰차츰 생겨난다 이거죠. 그죠? 자, 이렇게 뭐냐면 양기가 하나하나 점증해 나갈 때, 자, 인과 묘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인과 묘 두 사이에 이제 누가 먼저 모양이 지상에 이루어져요? 예, 인의 기운이 예를 들어서 쭉 솟구치는 게 더 위주가 되고 묘의 기운이 옆으로 이렇게 좀 벌어지면서 올라가는 것이라면 진에 이르면은 이제 쫙쫙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사에 근접하면서부터 꽃도 팍 피죠. 그죠? 그래서 꽃 피는 봄이라고 2단계에 이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조춤. 그죠? 이른 봄이다. 그죠? 이른 봄에 이제 꽃이 피는 놈들은 이제 좀 성질이 급한 놈들이거든요. 그래서 설중? 네. 그죠. 그런 것들. 전부 성질이 좀 급하게, 그죠? 막 눈이 다 녹기도 전에 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양기를 상징하게 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이 안에 성질이 급한, 음기를 애워사고 있는 것을 빨리 터뜨리고 나와버리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는 이때 이 묘화진인데, 그렇게 지상에는 뭐가 먼저 이루어지고, 인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 묘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진이 오게 되죠. 그래서 묘하고 인을 비교했을 때 누가 형님이에요? 지상에서는 인이 형님이다. 그죠? 그 형, 동생이 다른 게 아니고 첫 번째 나온 놈을 뭐라고 그래 하고, 형님을 하고, 그 다음 나온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동생이라 하잖아요. 동생. 그죠? 한 가지에서 나오긴 나왔지만, 그죠? 나왔지만은 아우다 이 말이죠.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으로 이 가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가지가 만들어졌으니까 요 놈이 형이고 그죠? 그 다음 여기가 뭐예요? 제가 되죠. 그죠? 그 형하고 제가 저렇게 됨으로써 누가 이제 그러면은 기운적으로 만들어진 게 많아요. 형 동생을 비교했을 때. 그 형이 더 많잖아요. 그죠? 이 가지가 더 굵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띠와 띠끼리의 관계를 뭐냐면 이렇게 형과 제 이렇게 비교를 해서 따져본다면 저 사람과 뭔가 승부를 띄우면 다투거나 주고받는 관계가 돼야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런 원리를 갖다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 뱀닭소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나다. 근데 내가 뭐냐면 뱀닭 소띠 중에 하나는 탄띠다 이거죠. 그런데 부모가 뭐예요?
원숭이 쥐 용띠에 해당한다면 이렇게 형과 제의 관계가 좀 매끄러워야 매끄럽지 못해요. 자, 예를 들어서 닭이다. 닭 앞에 누가 있어요? 원숭이죠, 그죠? 그럼 원숭이가 무엇을 낳아주고, 닭을 낳아주고, 그죠? 그러니까, 인 먼저 오고, 묘 오고, 그죠? 그래서 부모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자식이 있는 격이죠, 그죠? 이렇게 자식이 있는 격은, 그 관계가 대체로 순하다는 거죠, 순하다. 부모가 먼저 이룩한 다음에 나를 도우니, 부모가 좀 더 뭐예요?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사회적인 활동성이 원만한 어떤 모양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혜택과 보상이 꾸준하고 지속적이고 오래 간다. 단지 이제 초창기에는 본인의 활동력이 강하게 펼쳐지기 전에는 어떻다고요? 부모보다 내 능력이 강하다, 약하다. 약하니까. 좀 어려서 자랄 때에는 뭐예요? 내가 좀 부족하고 못난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다.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부자지간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쭉 따져볼 수 있는데요. 예? 자, 그럼 본인이 뱀, 닭, 소띠의, 닭띠인데 예를 들어서, 뱀, 닭, 소띠의 부모를 만났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능력이 대등하니까, 그죠? 능력이 대등하니까 내가 어릴 때에도 뭐예요? 부모한테 뭘 많이 요구해요, 안 해요? 이건 같이 놀자고, 그죠? 같이 놀자니까,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뭐, 집에 오면 막, 밥도, 그죠? 시작이 막, 밥 뭐 내놔라부터 시작해요. 뭐 밥 내놔라. 뭐 해내라. 그죠? 그 이유는 뭐냐면, 사회적인 활동성의 어떤 그 인자가 결국 비슷하니까. 결국 부모가 아이 취급을 하려고 해도 자기가 아이 취급 안 받으려 하죠. 내가 못한 건 뭐 있어. 이렇게. 그죠? 하면서 자꾸 요구하고 하면서 뭐냐면 찢이고 뽑고 한다는 거죠. 지지고 볶고. 그럼 지지고 볶지만 어떤 관계가 돼요? 서로 무리를 지어요, 못 지어요? 무리를 짓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인정머리 최고의 어떤 가족 관계가 되는데, 그 과정상에서 보면은 보통요, 이 힘이 이제 처음에 이렇게 많이 기울어져 있을 때, 아주 이제 자기가 성장이 부족하거나 어린 상태고, 부모가 이렇게 돌봐야 되는 상태인데, 이렇게 어깨동무 하자 하면 어떻게 돼요? 어깨동무가 돼요, 안 돼요? 어깨동무가 안 되죠?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여기서 이 친구가 한 번씩 이렇게 데모를 하게 돼요. 부모와 어깨동무가 안 되니까, 어깨동무를, 그래서 한 번씩 이제, 내 마음 몰라준다 하면서 어깨동무가 안 될 때, 자기가 이렇게 쭉 성장해버린 뒤에는 괜찮습니다만, 그 성장을 마치기 전에는 부모에게 그 애를 태우게 되든지, 또 자기를 그만큼 대접을 안 해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서 한 번씩 이렇게 먼 데를 뭐 가출하려고 하든지 해외 내보내달라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그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자기도 성장을 하여서 어떤 부모와 가까운 어떤 생활 환경, 생활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었을 때는 대체로 그 관계가 가장 원만하고 오랫도록 지속되는. 그 다음에 또 보통 이제 싫어하면서도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상하게 잘 엮여요. 세월을 두고 보면. 이게 띠가 여러 이제 그 가족 관계 속에서 여러 띠들이 있겠죠, 그죠? 여러 띠들이 있는데, 이제 뒤에 뒷날에 보면 동거를 하는 모양이 보면 한 집에 그렇게 살게 되는 모양이 이게 삼합을 이루고 있는 띠끼리 대체로 잘 어울려 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띠에 의해서 볼 때도 이 뱀, 닭, 소가 무리 지으면 그러한 관계가 지속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닭인데, 예를 들어서 부모가 범말 개띠다. 그러면 누가 이제 형님뻘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이 형님뻘이다. 형님뻘이니까 그 부모를 볼 때 뭐예요?
부족하다, 아니면은, 넉넉하다. 부족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면, 자기가 희생을, 뭔가 자기가, 어떤 희생의식을 갖느냐. 야, 나 이런 부모만 안 만났어도. 어? 나 어쩌다가, 저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게 됐을까. 그러나, 어떡할 거냐, 이거야. 할 수 없으니 내가, 이 가문을 내가 이렇게 세우든지, 내가 뭐, 어쨌든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보상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보통 그러니까, 어릴 때는, 본인이 어릴 때는 뭐냐면, 어차피 사회적으로 뭐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으니까요. 그럴 때는, 어떤 어떤 식이냐. 이게, 평민 집안에 뭐가 태어났다. 귀족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뒷짐지는 이런 친구들이 보면요. 이런 관계 때문에, 이런 관계 때문에. 어렸을 때, 실제로 그 관찰을 잘 해보세요. 해보시면, 자기가 귀족이다, 이거죠, 이렇게. 자기는 귀족인데. 그리고, 이제 어릴 때는 보통 이제, 뭘 해달라고 이렇게 많이 하다가, 그게 잘 안 되면요. 아예 기대 안 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내가 성공하면 갚아줄게요. 여러 애들 중에 이렇게 키워보면 그런 친구도 있죠. 이 갚아준다는 건 부모 자식의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끝없이 뭐예요. 낳아주고 밭이 되는 거라 했죠. 그죠? 그렇게 나무 한 그루가 뭐예요. 이 물의 기운과 따뜻한 기운만 우리 발화를 해서 생명으로 태어나고 흙을 뭐예요. 빨아먹잖아요. 이게 모고 부다 이거예요. 알고 보면 이제 자식이라는 게 아버지 살을 뜯어먹으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흙에 농사를 지어보면, 그죠? 이게 뭐 사물로 비유를 하자면, 흙에 농사를 지어보면, 농사를 몇 해 막 거듭하면 이 지력이 자꾸 없어지죠. 그래서 뭘 해요? 거름이나 비료를 하죠. 그죠? 그래서 나무가, 이 흙이라는 밭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양분을 뜯어오고 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자기 운동성을 실현해 나가면서 결국은 흙의 양분을 다 뺏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라는 게 결국 아버지 살점을 파먹는 거다. 살점을 뜯어가지고 결국은 먹으면서 가는데, 그게 즐겁더라, 이게, 이상하게. 그죠?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희생을 하고, 엄마가 그저 자식에게 뭘 주고 이런 게, 막 괴로움만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괴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 무자식? 그죠? 삼포자인데, 결국에 또 나가서, 우리가 기르고, 그죠? 나가서 기르고 주고 하는 이게 뭐냐면은, 그래, 내가 다 줄게, 대신이라도 해줄게, 그죠? 이렇게, 가족이라는 것이 그렇게 뭐냐면, 주고받고 할 수밖에 없는 관계 속에 있다, 이거죠.